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딤섬과 얌차 이 부분까지 했었죠. 우리가 이제 7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를 보면은 74페이지예요. 예. 관련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딤섬 하나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끊길 수 있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은 같습니다. 요리의 제국 중국. 중국의 요리는 5,000년의 역사 안에서 다채로운 형태와 독특한 맛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 중국 요리의 보석이라 불리는 딤섬의 고향을 찾아 광둥으로 갑니다. 식재광 이게 이제 식재 광주, 실제 광주 이런 뜻인데요. 예, 먹는 것은 광주했다. 그리고 또 광주에 가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광주가 광둥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광둥이든 광주든 간에 거기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네, 그만큼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78년이죠. 1978년 이후에 이 광동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광주. 음식하면 광저우란 뜻인데요.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칭핑시장입니다. 광둥 요리의 모든 식재료를 만날 수 있다는 시장.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식재료는 바로 정갈입니다. 你好吗？哎，你好， 이거 위험하진 않아요? 这个是很危险的，会咬人的，有毒的，它身上有毒的，一定要用筷子夹住它，不能用手抓。你看， 무섭다. 这里会咬人， 어. 这个尾巴，这个针头， 있다. 오, 똥 나와 있다. 이렇게 위험한데 먹었을 때 맛은 좋은가요? 这个蟹子要来用油炸，炸起来很脆，有甜，熬汤又好喝，很甜的。 의식 동원.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때문에 이곳에선 약이 되는 식재료는 그게 무엇이든 요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거북이네? 관상용으로 파는 거북이는 봤어도 식재료 거북이는 생소한데요. 它这种口感非常的好，对啊，这些肉，像那些牛肉，又像鸡肉，然后其实 거북이 처음 만져보거든요. 탕으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는다는군요. 大概就是30元人民币左右。 이 시장에 와보니까 정말 식재료가 정말 다양해요. 이 거북이를 식재료 쓸 줄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건 비행기 빼고 네 발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는다는 광둥 사람들. 그만큼 식재료의 선택 범위가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진짜 크네요. 와, 엄청 커요, 이거. 이거는 구이덕이라 불리는 코끼리 조개입니다. 또 어떤 식재료를 만나게 될까요? 악어네요. 제가 이거 호주에서 먹는 걸 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 악어를 쓰네요. 정말 광둥이 식재료가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네요. 다양한 식재료. 하지만 그보다 광둥에서 제일 놓치는 건 제철 요리와 신선함입니다. 하여 작은 물고기라도 금방 건져 올린 걸 선호하죠. 야마. 살아있는 건 뱀이라도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안 물어요? 안 물어요? 这个是没有毒的啊，有毒的是那个海参，海参有毒，海豹是没有毒。 이걸 먹어요? 这可以椒盐、美鸡啊、红梅啊，那打火锅都可以。 상상을 넘어서는 광둥 사람들의 음식과 문화. 그 중에서도 광둥 요리를 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죠. 딤섬입니다. 광둥인들이 즐기는 딤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제각각 자신에게 맞는 운동으로 아침을 여는 사람들. 이곳에선 제기도 운동입니다. 이건 또 어떤 운동이죠? 부채춤 같기도 하고 태극권 같기도 하고. 호기심에 저도 부채 하나 집어들고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는데요. 생각보단 쉽지 않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가르쳐 주세요. 저 처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그 공원 특징 중에 하나가 공원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춤을 뭐 배우거나 뭐 추기도 하죠. 사교 댄스 같은 서양에서는 이제 차 마시면서 즐기는 뭐 티 댄스 같은 뭐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혹은 이렇게 뭐 전통 춤을 추기도 하고 뭐 태극권이나 혹은 검을 가지고 하는 태극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원에서 즐기는데요.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광동에 가면 이제 먹거리가 많잖아요. 예, 그런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런 식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또 뭐 불법적인 어떤 뭐 그런 거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가면 약간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뭐 떠오르기도 합니다. 2002년이죠. 뭐 사스가 또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발원지도 뭐 광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예 먹을 게 풍부하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거죠. 네,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힘든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나오시면 배고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运动了1个多小时以后呢，我们再去茶楼，就是喝茶啊，吃点心啊，就广东很多很好的点心啊，我们都。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차를 마시고 딤섬 네, 간단하게 이제 요리 이제 음식을 먹죠. 이게 광동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차 같은 경우는 뭐 광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차도 역시 광동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아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볼 스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스촨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더 좋아하는지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会吃，都会吃，补充一下那个能量。 아침 운동을 마친 대부분의 광저우 시민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찾는 곳. 딤섬 식당입니다. 우리말로는 점심이라 쓰고 광동어로는 딤섬이라 발음하는 이 음식의 뜻은 광둥식 간식이라는군요. 我哋喺流花公園做完運動就入嚟飲茶，順便食啲點心。主要就係早茶為係一盅兩件係廣州人嘅特色。 차와 함께 곁들이는 간식 딤섬. 그 종류만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그타르트라 부르는 단타. 쌀가루 피에 소를 넣은 후 말아서 쪄낸 창펀. 그리고 다양한 죽까지 모두 딤섬입니다. 이 다양한 딤섬은 이곳에서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군요. 因为我们每个星期都来喝茶，把这个喝茶
吃早餐和中午饭混在一起，就是两顿混在一顿吃，就慢慢吃，大概要吃2个小时多就吃了，啊，这是我们广州人的习惯。星期六和星期天就是基本上是这样。 이렇게 풍미 넘치는 아침 문화가 또 있을까요? 이 금방 나와가지고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맛있겠는데요? 요게 안에 새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새우가 씹으면 팍팍 터져요. 익힘 정도가 요리사를 봤을 때 정말 잘 익혔어요. 자연의 맛을 살리는 담백함이 특징인 광둥의 요리. 딤섬 안에도 그 원칙은 살아있습니다. 식재료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조리한다는 사실인데요. 모양과 조리법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둥글고 피가 두툼한 딤섬 파오. 내용물이 보일 정도로 피를 얇게 빚은 딤섬은 자오라고 부릅니다. 얇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죠. 꽃봉오리 형태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은 마이라고 부르는데요. 새우나 찹쌀 등의 재료가 보이게 하여 식욕을 돋우는데 그만이라는군요. 네, 여러분들 잘 봤죠? 아주 딤섬이 좀 이쁘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같은 영상이거든요. 딤섬 이제 2번째 영상이니까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광저우 시내 곳곳에는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딤섬 식당이 있습니다. 각각의 식당마다 고유한 특징을 자랑하죠. 면과 만두가 함께 들어있는 한 그릇 음식 완탕면.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것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딱 씹는데 피가 쫀득쫀득한 게 이 만두피가 이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들 수 있나 이렇게? 기계 사용한 거 아닌가? 그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반죽할 때 오리알을 함께 넣습니다. 달걀과 오리알을 1:1 비율로 넣어 반죽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리알을 넣은 반죽은 차지고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는군요.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반죽을 다 치댄 후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나무에 올라타 반죽을 누르는 건데요. 마치 시소를 타는 것 같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해 반죽을 했습니다. 인체가 탄력을 받을 때의 중력으로 고르게 힘을 받은 반죽은 독특한 끈기가 생긴다는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대나무 반죽에 도전해봤습니다. 이거 근데 깜깜하고 근데 면을 탄력있게 하려고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네요. 근데 이거 오래 하니까 힘든데요? 이거 좀 엉덩이 아픈데 이거? 마냥 재밌지만 않네요. 광둥에서 요리는 과학이며 문화입니다. 게다가 혀를 자극하는 섬세함까지 더해져야 하죠. 차와 곁들이는 간식에서 시작해 광둥인들의 아침 문화가 된 딤섬. 이곳은 광둥 음식 안에
예술 딤섬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딤섬의 미적 감각을 더해 예술로 승화시킨 건데요. 예술 딤섬을 만드는 이는 라오 애니 씨, 광둥성 우수딤섬 장인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 딤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딤섬 장인은 불과 20초도 되지 않아 토끼 딤섬 한 쌍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가지라고 착각할 만한 마틴가오. 진짜 돼지 같아요. 모양의 샤오진주는 정말 귀엽죠? 먹음직스러운 복숭아 모양의 소파오. 행운을 상징하는 까치 모양의 시추에 등 메이까지 이 아름다운 딤섬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술 딤섬의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좀 달콤한 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토끼 안에 새우가 들어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복숭아 모양의 소파오는 또 어떤 맛일까요? 딱 찐빵이에요. 딱 찐빵. 한국의 찐빵이에요. 꼬리까지 달린 이 귀여운 녀석은 살짝 튀겨냈네요. 카레 맛도 나고 피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파이 같아요. 오, 되게 맛있어요. 예술 딤섬이라고 모양에만 신경 쓴 건 아닙니다. 맛도 모양도 천하일품이죠. 但是呢，时代的不断的进步了，所以我们呢要更新哦这个品种哦，这个那个在传统的基础上就과연 딤섬의 세계는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라오애니 씨가 꼭 소개하고 싶은 길거리 음식이 있다고 해 찾은 길입니다. 这就是这个西米双皮奶啊，你这个是红豆双皮奶。 예술 딤섬 장인이 즐기는 중국식 푸딩이라 입이 호강합니다. 하지만 진짜 입이 즐거우려면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는군요. 吃广州的东西啊，很多外地的人呢都来我们广州啊，来吃在广州嘛，吃在广州，广州人呢很多都去那个顺德啊、番禺啊那边呢去吃东西啊，他们呢因为他们的 광둥에 왔으니 꼭 순도의 요리를 맛보라네요. 자, 순더 요리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순더가 이런 곳입니다. 좀 넘길게요. 네. 이곳의 가장 인기 메뉴는 바로 죽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기가 듬뿍 들어간 이 음식을 즐긴다는군요. 因为在这个时间吃这个粥比较好吃啊，而且炸都很新鲜。 야식으로 먹을 때 가장 신선한 음식이라. 그 비밀은 이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순도에서 도살은 보통 늦은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갓 도살한 돼지를 바로 이 야식거리로 가져온다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 없다는 돼지고기.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신선한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돼지고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소고기 혹은 양고기를 이제 즐겨 먹고요. 다만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비싸죠. 그래서 양고기를 주로 먹고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물론 근데 소고기도 먹지만 근데 소고기 값하고 돼지고기 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어떤 데는 돼지고기 값이 더 비쌀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돼지고기가 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신선한 돼지고기를 맛보기 위해 딸과 함께 야식거리를 즐겨 찾는다는 창강 씨. 갈비와 함께 맛 좋은 다양한 부위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돼지 혀는 딸이 좋아한다는군요. 창강 씨가 선택한 부위들은 주방으로 들어가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탄생합니다. 순도 요리는 제철 재료가 아니면 쓰지 않고 신선하지 않으면 또 쓰지 않는다죠. 원재료가 좋아야 음식 맛이 좋다는 요리의 기본이 살아있는 고장. 그곳의 신선한 돼지고기로 만든 죽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밤잠도 뒤로 하고 찾는다는 음식.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군침이 돕니다. 排骨、猪腰、冷肠，还有猪天梯，就舌头底下那一块。 저도 한번 맛봐야겠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 추천을 좀 해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추천한 부위는 돼지 혀와 갈비, 그리고 창자와 꼬들살입니다. 죽으로 끓여내니 야식으로 손색이 없는 음식입니다. 쥐난주자죽. 우리로 치자면 돼지고기 죽인데요. 순도의 대표 보양식이라는군요. 신선함에서 오는 그 향기가 일품인 음식입니다. 돼지 모든 각 내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각 부위별로 씹는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입맛을 되게 돋구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네, 잘 봤죠? 네, 딤섬하고 순도에 있는 뭐 돼지고기 요리도 함께 봤습니다. 네, 딤섬은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죠. 딤섬 다 봤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걸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교재를 잠깐 보실까요? 교재 보시면 몇 차이잖아요? 예, 65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커자 차이에서 매차이 거로 영상도 같이 보고 했었죠, 여러분? 예. 오늘은 이어서 65페이지 웨이차이 대표 음식에서 웨이차이 베스트 3 개고기, 참새찜, 뱀탕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잘 못 먹는 음식들인데 광동 사람들도 그럴까요?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광동의 새 보배다 그래서 보배예요. 세 가지 보물이죠. 예, 광동의 새 보배. 그러니까 날개 달린 것은 비행기, 발 달린 것은 의자만 빼고 다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식재 광주라고 했죠. 영상에도 보면 식재 광주, 실제 광주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정도로 광동 사람들은 먹는 것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요. 먹고 또 마시고 뭐 즐기고 예, 돈도 많이 벌고. 광동 사람들은 원래 과거에 이제 해상 실크로드잖아요. 동남아 그다음에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도 많이 쌓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삼육탕에서 같은 페이지죠.
삼육탕 삶은 개고기. 3 더하기 6은 9. 9는 이 개구, 구자 비슷하죠. 중국에는 이제 구를 이제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제 고로, 우샹 고로바오 이런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리 종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65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바이체 고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우샹 고로바오도 같이 사진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나라 궁중 요리 가운데 간료가 개의 간으로 만드는 음식을 뜻한다. 이게 이제 삼육탕이죠. 예, 그래서 이후에는 개고기가 아주 뭐 조금 이 광동에서는 유행을 한 것 같아요. 누구는 뭐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개고기 먹어야 된다, 이런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개고기 같은 경우 뭐 식용으로 또 뭐 길러가지고 먹어도 된다 이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각자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여기에 그 한 두 번 가운데 정도에 보면 레이조라는 데가 있어요. 레이조. 여기는 개고기를 백숙처럼 삶아가지고 잘라서 먹는 이게 찢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얇게 썰겠죠. 그게 이제 말체고로예요. 그 다음에 커다차이 같은 경우는 계피나 생강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오래 끓여서 만든 음식. 이게 우샹고로바오. 우샹이니까 오향 같은 뭐 그런 향신료가 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밑에 이거는 잠깐만요. 네, 이거죠. 수많은 이런 개고기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 먹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이 사람은 그 뭐 장사하는 사람인가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캠페인이겠지.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뿔출고로 진한 리더.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먹는 것을 반대하는 거겠죠? 근데 이 시장 사람들은 굉장히 뭐 좀 웃고 있네요. 네.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쥐최가 이제 참새찜이죠. 부산 지역에서 열리던 참새요리 축제의 지역 특산 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는 이제 보호 야생동물로 지정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광동에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이제 구해서 먹을 수 있는 또 요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쥐최 참새 요리예요. 참새찜, 뭐 참새튀김, 뭐 참새가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이거를 요리하면 뭐 요만할까요? 참새가 굉장히 작아요. 예.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보면 뭐 참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벼 같은 거 농사에도 조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왜 참새가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많아가지고 이제 참새를 잡는 그런 그 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참새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잡아서 많이 먹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보기는 많이 봤는데, 시골에 보면 뭐 참새, 여기 나오는데 뱀. 여기 이제 뱀이죠. 여러분들 뱀은 먹어봤어요? 아니죠? 예. 아닌 사람이 많을 거야. 저는 뱀도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 어른들이나 혹은 이제 뭐 형들이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걸 이제 구워서 줬거든요. 전 딱 한 번 먹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뱀도 진짜 많고. 예, 주로 이제 독사를 많이 잡죠. 왜냐면, 독사가 사람에게 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모든 뱀을 잡는 게 아니고 독사 종류. 그런 뱀만 특별히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보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한 명태포 맛이 났던 것 같아. 제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개고기는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뱀탕. 뱀탕 이제 전문점이 사창관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불리는 식당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 뱀 전문 음식점 사창관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다. 예. 그 가운데 사왕만이라는 음식점이 가장 유명하다. 이 사왕만이 여기 있죠? 이게 사왕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뱀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보양 음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보양 음식.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른들은 아마 뱀술 같은 경우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요? 뱀술? 주위에 제가 예전에 언젠가요? 92년도인가 92년도인가 4년도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제가 배를 타고 이제 인천에서 이제 천진으로 가는데 그때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국 사람이 요 뱀술 얘기를 엄청나게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뱀술을 많이 먹으면 감기 잘 걸리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건 딴 얘기고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보시면 빠전 회서껑 있죠. 서껑 서는 이제 뱀이고 껑은 이제 죽이란 뜻이죠. 이 그 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쪼라고 불리는 죽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껑이죠. 껑도 죽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미음 뭐 이런 거. 그래서 요리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런 종류를 또 시키기도 합니다. 껑 종류. 그 다음에 산셔롱우 펑따회이라는 이런 요리가 있어요. 이건 뭐 세 가지 보면 뱀이 들어갔겠죠? 거기에다가 용, 그 다음에 후는 호랑이니까 얘는 용, 얘는 호랑이. 이 뭐예요 그러면? 용하고 호랑이 뭐예요? 아마 요걸 합친 것 같아 이렇게. 산셔롱 하면 뱀을 용에 비유한 거죠. 그쵸? 뱀을 용에 비유해서 산셔롱 그 다음에 후는 고양이 호랑이인데 진짜 호랑이가 없으니까 고양이 그 다음에 펑은 뭐냐면 봉황이 없잖아요. 실제 봉황이 있습니까?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 닭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얘는 독사 뭐 뱀 이게 이제 산셔롱 후 펑다회이라는 그런 요리입니다. 뒤에 뭐 다시 한번 이런 재밌는 그 어떤 명칭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좀 거대하죠 이름이. 보고 서창관이죠. 1985년 포사자 오만이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명은 사왕만. 얼마나 이 뱀 요리에 진심이었는지. 뱀의 왕이야, 뱀의 왕. 이게 이제 뱀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왕이. 그리고 옌징서라든가 찐환서, 회수서 이런 어떤 이건 그 종류예요. 뱀 종류.
예, 우리가 뭐 굳이 몰라도 되는 병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독사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 그렇죠? 요거를 이제 산셔껑이라고 하죠. 산셔껑. 유명한 요리로는 쥐화 롱후펑이 있고요. 예. 젠샹 셴셔푸가 있고 롱펑 만탄샹 이런 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요리를 다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요리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잠깐이죠. 사람들도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네, 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에. 이제 뱀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뱀 껍질 벗기지 않나요? 이건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루쉐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6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67페이지 뭐라고 나왔냐면 수상한 식재료들 해서 고양이 아니면 사양, 삭. 여기에도 이제 첫째 줄에 보면 발이 달린 것은 의자 빼고 다 먹는다. 이게 이제 외차의 광동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식재료를 광동 사람들은 사용한다 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사진을 보시면 뱀과 줄머리 사양 삭, 이게 롱후도라고 하죠. 롱후도 찾았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위에서. 이 롱후도는 뭐냐면 용은 뭐예요? 역시 뱀. 후는 호랑이죠. 그 고양이라는 뜻이죠. 고양이하고 삭하고 삭이 이제 조금 더 크죠. 우리나라에도 삭이 있는데 옛날에는 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국에. 삭하고 늑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간혹 호랑이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뭐 포식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포식자가 사라지면 근데 삭도 많아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 있긴 있어요. 네, 드물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리가 있고요. 이게 이제 롱호또우죠. 롱호또 밑에 보면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란에 보면 롱호또에 사용되는 줄머리 사양삭은 광둥 지역에서 발원한 사스의 전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스는 2001년인가 2002년 이런 이제 광동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마침 그때 북경에 있었어요. 네, 북경에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민대학에 있었습니다. 중국 북경을 보시면 베이징 대학, 이 북경대학, 그 다음에 청와대학, 칭화다쇼죠. 그 다음에 인민대학, 이 세 개의 대학이 북경을 굉장히 대표하는 대학. 그 인민대학은 뭐냐면 당 간부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당 간부 배양하는 건 아닌데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예, 그 모태통 사상도 뭐 연구하고 뭐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불교도 연구하는 또 불교 기지 이기도 했거든요. 그 저는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거기서 이제 잠깐 얹혀 살았을 때 사스가 터져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으로 이제 다 갔는데 저는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몇 달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스를 몸소 경험을 했어요. 진짜 거리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나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딱 막아 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뭐 안전한 지역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열심히 달리기 하는 거, 운동하는 거. 네. 그때는 진짜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겁이 나가지고 기숙사에서 못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보내던 기억이 납니다. 다 쌌어요. 조심해야죠. 근데 코로나도 이 중국 뭐 호북성에 있는 이제 무한이라는 곳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잘 통제하기 힘든 구석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뭐 그런 병원균이 또 창궐 할 수도 있겠죠. 예.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제 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피해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갔고, 일부 이제 저같이 오도 가도 못하는 몇 명이 있긴 있었어요, 북경에. 뭐 그런 사람들도 그냥 무사히 넘겼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 보시면, 67페이지. 웨이차의 대표 음식 첫 번째가 웨이차 베스트 3 봤고요. 두 번째가 바로 차오르오의 웨이차의 밑국물인 루쉐이. 대만의 이제 그 루웨이하고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같은 루자죠, 그렇죠? 루웨이. 우리가 이제 향신료 할 때 혹시 기억나요? 그 대만 뭐 관련된 영상을 좀 봤는데, 예,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광동 요리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루쉐이 마저 보면서 스촨까지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원래는 중간고사를 스촨제까지 볼까 했는데 다 못 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러면 퀴즈 하나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외차의 그 베스트 3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문제고요. 문제는 지난번처럼 이제 과제란을 제가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루스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